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가 된 매일 1시간씩 책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독자입니다. 요즘 제 또래 분들은 어떠신가요? 50을 넘기고 60을 맞이하면서 나이 듦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젊음은 지나갔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일터에서 은퇴가 다가오고 아이들은 독립하며 홀로 남겨지는 듯한 느낌. 어쩌면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만났습니다. 제목이 참 대담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50 이후 인생은 생각보다 즐겁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나이 듦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일 수 있다는 따뜻한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의 문필가 마스우라 야타로 님이 50 이후 인생은 생각보다 즐겁다입니다. 이 책은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살던 인생의 전반기를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처럼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과도한 스포일러 없이 제가 가장 깊은 울림을 받았던 몇 가지 지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쁨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뒤따랐죠. 늘 앞만 보며 달려야 하는 경주 같았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면서 그 무겁던 책임이 하나둘 가벼워집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을 준비하고 직장에서도 더 이상 끝없는 경쟁의 선두에 설 필요가 없어집니다. 작가는 이 시기를 해야만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생계를 위해 미뤄뒀던 꿈들 예를 들면 악기를 배우고 싶던 마음이나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던 갈망을 이제는 꺼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짐을 내려놓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안입니다. 젊을 때는 왜 그리 남과 비교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사회에서는 지위를 늘 증명해야 했죠.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책에서는 50 이후의 즐거움은 불완전한 나조차 받아들이는 여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늘어난 주름, 휘어진 머리카락. 이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의 존엄한 증거라고요. 예전엔 약점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50 이후에는 오히려 개성과 깊이로 바뀝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 지난 날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자기 수용 부분에서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젊을 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탓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완벽한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스스로를 몰아세웠죠. 하지만 책을 읽으며 그 모든 것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제 삶의 궤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하다. 이 한마디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의 짐 하나쯤은 안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관계의 재발견과 깊어지는 인연입니다. 젊을 땐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하지만 목적이나 체면 때문에 맺어진 만남도 적지 않았죠. 50이 넘어 직장에서 물러나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걸러집니다.
처음엔 외롭기도 했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걸러지고 남은 몇몇 인연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요. 작가는 쉰 이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는 허세나 체면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던 젊은 날과 달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배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 오랜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예전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라는 단어 앞에서 쫓기듯 살았죠. 쉰을 넘기니 이제는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커피잔, 손주가 내 손을 잡고 웃는 순간, 창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하루를 꽉 채워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옆 사람의 웃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즐거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쉰 이후의 배움이야말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취나 경쟁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위안을 위한 것이죠.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생존이 아니라 손주와 소통하기 위한 다리가 됩니다. 새로운 배움은 우리 마음의 젊음을 지켜주고 반복되는 일상의 설렘을 불어넣습니다.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망설였던 수채화 그리기를 다시 시작해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며 얻는 관조와 성찰의 힘입니다. 젊을 땐 늘 분주해서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멈추어 서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후회조차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웃음이 더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성찰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넓혀줍니다. 젊을 땐 쉽게 상처받던 말들도 이제는 그 이면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쉰을 인생의 황혼이라고 부르지만 마스우라 야타로 작가는 오히려 쉰 이후야말로 인생이 비로소 가볍고 즐겁게 빛나는 시간이라고 단언합니다. 책임에서 벗어난 자유, 나를 받아들이는 평안, 깊어진 인연, 작은 행복을 보는 눈, 새로운 도전의 설렘,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힘. 이 6가지 기둥이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단단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랜만에 책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나이 듦이 두려운 분들, 은퇴 후에 삶이 막막한 분들, 혹은 지금의 삶에서 작은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기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은 바로 지금부터일지 모릅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